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 갤러리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갤럭시 S24 사용자의 99%가 모르고 삼성에서도 홍보하지 않는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24 스마트폰의 갤러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찍은 날짜가 이렇게 위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손가락 두 개를 좁혀주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자, 좁혀볼까요? 자, 그러면 점점 좁아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날짜가 연도별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하면 월별로 나오게 되고 또 확대를 하면 일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사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을 찍은 날짜, 시간, 그 다음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촬영 장소 정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자, 일단 이렇게 찍게 되면 사진에 리마스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리마스터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리마스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진을 리마스터해주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좌측은 원본이고요. 우측은 리마스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움직여 보시면 사진의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기는 원래 원본이었는데 이것을 리마스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우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선명해지고 밝아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전부 리마스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버튼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전체적인 사진을 리마스터 해준 것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에서 좋은 포인트들을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전체 사진 상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터치하면 꽃만 확대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를 터치하면 이 잎부분만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하면 자, 이렇게 꽃과 잎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마스터를 할 뿐만 아니고 인공지능이 구도와 결과물을 판단해서 제일 좋은 샷을 뽑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 컷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리마스터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의 경우는 그냥 사진만 찍은 경우고요. 만약 여러분이 모션으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리마스터도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부분 잘 나온 컷을 뽑아주고 리마스터를 해주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 리마스터는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다른 기능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줘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모션 포토라고 있죠. 자, 이 모션 포토를 꺼짐이 아니고 켜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주게 되면 모션 포토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모션 포토를 켜고 찍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션 포토로 찍은 사진은 아래쪽에 모션 포토 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모션 포토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셔터를 누른 순간 앞과 뒤로 일정 시간이 같이 찍히게 되는데요. 자, 이 모션 포토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리마스터 외에 장시간 노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장시간 노출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여러 컷의 사진으로 장시간 노출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완성됐죠? 자, 그런데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힌 경우에 흐리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서 장시간 노출 보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잔상이 생기게 되면서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천천히 움직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지만 움직임이 빠를 경우에는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모션 포토를 이용해서 찍었는데요. 자, 이때 장시간 노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장시간 노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완전히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장시간 노출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의 움직임이 흐린 상태에서 그대로 찍히게 되죠. 이걸 고스트 효과라고들 많이 부르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뒤쪽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앞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태로 모션 포토로 찍게 되면 장시간 노출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피사체는 그대로 보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시간 노출 기능은 그런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배경 흐림 효과인데요. 이 배경 흐림 효과는 인물 사진을 찍거나 그 외에 사물을 찍을 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자, 보통 보케 효과라고 하죠. 배경 흐리는 사진은 찍을 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찍어야 되는데 이 배경 흐림 효과를 이용하면 사진을 찍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리마스터와 배경 효과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배경 효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사진에서 초점을 맞출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여기 있는 꼬마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꼬마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림 효과를 이용을 해서 꼬마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흐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러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효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0인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밀어서 효과 강도를 제일 올려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효과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효과 강도가 최고일 때 뒷배경이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글자 부분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효과를 덜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카메라로 하시면 완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뒷배경이 많이 흐려질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흐려짐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효과도 있죠? 뒤쪽에 있는 글씨가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스튜디오 효과가 되겠고요. 하이키 모노라든지 또는 로우키 모노, 그 다음은 컬러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컬러 포인트 기능도 있죠. 자, 이 컬러 포인트는 배경은 흑백으로 만들고 피사체만 컬러로 만드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도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후보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줌 효과 같은 것들은 뒷배경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연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사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빛 반사 제거 기능인데요. 자, 보통 유리나 반사가 되는 그런 피사체가 주변에 있을 경우 주변 풍경이 반사가 된다든지 또는 빛이 반사가 돼서 보기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빛 반사 제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빛 반사 지우기라고 나오죠. 자, 빛 반사 지우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빛 반사를 제거해 줍니다. 자, 지금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있던 반사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 제거했다고 하죠. 자, 여기 있는 명령 취소를 눌러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반사를 많이 제거할 수가 있죠. 자, 빛 반사 제거를 이용하면 2% 부족한 사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사체가 크게 나온 이런 사진들은 전부 배경 효과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벤치를 중앙에 크게 잡았기 때문에 배경 효과 버튼이 나오죠. 자, 배경 효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물 사진과 동일하게 뒷배경을 흐려줄 수가 있어요. 자, 블러의 효과를 제일 많이 주겠습니다. 강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런 조각물이 흐려졌죠. 효과를 적용 안 해볼게요. 효과를 적용한 상태와 안 한 상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흐려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좀 더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풍경을 찍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위로 터치해서 올리시게 되면 24시간 타임랩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타임랩스도 재밌는 효과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타임랩스 효과를 연출을 해줍니다. 자, 완성됐죠? 자, 지금 이 타임랩스 효과를 적용하면 12초로 바뀌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새벽이 돼서 사진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풍경을 24시간 찍은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갤럭시 S24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인공지능이 그 사진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서 가장 좋은 효과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항상 이렇게 터치해서 위로 올리신 다음 어떤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갤러리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보세요. 최근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카메라 기능 중 꼭 활용해 보아야 할 새로운 기능들의 사용법을 실제 촬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24에서 바뀐 기능은 해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신 후에 스마트폰을 세로로 들게 되면 상단에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저같이 가로로 두게 되면 우측에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M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12M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화소수라고 할 수 있죠. 사진에 더 많은 화소수가 포함이 돼서 나중에 사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자른다든지 또는 큰 화면에서 볼 때 깨지지 않고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12M은 기본 값이 되겠고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50M과 200M이라고 나오죠. 50M은 주간이나 실외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이번에는 200M이라고 있죠. 자, 200M은 제일 높은 화소수를 가지고 있지만 햇빛이 아주 강한 날씨거나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12M으로 두시는 게 큰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24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배율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 배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값은 지금 1배율로 되어 있습니다. 배율은 줌 기능이라고도 부르죠. 이 줌 기능은 광학 줌과 소프트웨어 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광학 줌이 진정한 줌 기능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줌 기능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도나 화질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S23의 경우에는 광학줌을 10배까지 지원을 했지만 S24는 광학줌을 5배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배율은 줄어들었지만 화소수를 더 높임으로써 더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줌은 S23이나 S24 둘 다 100배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광학줌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1배인데요. 3배를 두게 되면 좀 더 확대가 되고요. 5배를 주면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이상은 지금 소프트웨어 줌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100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100배까지 확대해서 비춰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화면이 보이고 지금 배율로 확대된 부분이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해보시게 되면 5배까지 지금 축소가 됐죠. 자, 이 정도까지는 아주 깔끔한 화면이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하시는 게 어느 정도 깨끗한 화면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쭉 확대합니다. 자,
자,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이죠. 자, 지금 저기에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지만 얼굴까지 전부 보이게 되고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되죠. 이 정도로 줌 기능이 엄청난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죠. 자, 그 다음은 또 새로 생긴 기능이 듀얼 레코딩인데요.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레코딩이라고 있죠. 이 듀얼 레코딩을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앞면과 그 다음 스마트폰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죠. 여기 있는 작은 화면이 스마트폰 앞면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이 앞부분은 스마트폰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찍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렌즈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렌즈 선택입니다. 그러면 전면과 뒷면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전면,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전면 카메라 하나 선택했고 와이드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울트라 와이드와 망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로 동시에 망원과 울트라 와이드를 같이 찍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를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찍은 다음 더 나은 사진을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 사진 촬영한 후에 좀 더 와이드하게 찍을 걸, 좀 더 가깝게 찍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찍어 주시면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 24에서 또 좋은 기능은 인물 사진 기능인데요.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배율이 3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배로 바뀌는 것은 DSLR 카메라의 단렌즈 기능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피사체 주위 부분이 복회가 된다고 하죠. 주위가 흐려지고 피사체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꼭 인물 사진뿐만이 아니고 풍경 이외에 사물을 찍을 경우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놓고 찍으면 단렌즈 효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감성적이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로등을 가까이 가져와 봤는데요. 어때요? 이 가로등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주위 부분은 뿌옇게 나오죠. 이것이 단렌즈 효과가 되겠습니다. 피사체가 좀 더 집중이 되죠. 이 가로등이 인물이라고 한다면 인물은 깔끔하게 나오고 주위 배경은 블러가 적용되면서 인물이 훨씬 돋보이게 되죠. 이런 일반적인 피사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렌즈 효과 때문에 DSLR 카메라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찍으셨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죠. 결과물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DSLR 카메라 못지않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효과가 없죠. 2m에서 5m 정도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가장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접 초점 향상 기능인데요. 자, 카메라로 이렇게 사물을 찍다가 좀 가까이 근접해서 찍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 좌측이나 상단 쪽에 근접 초점 향상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더라도 제대로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이 근접 초점이 없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흔들려서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흐리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근접 초점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정확한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S24에 향상된 카메라 기능 중에 이 근접 촬영 기능이 또 많이 향상이 됐어요. 지금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이 정도로 찍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정말 깔끔하게 나오죠. 이 정도의 효과는 DSLR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마크로 렌즈 같은 그런 렌즈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찍었는데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꼭 써봐야 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시고 사진 찍으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중급 마스터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만 이용하시나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100%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진 찍는 기능 외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실행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신 후에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기능에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선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체크해서 켜주시고요. 그 다음 QR코드 스캔도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기능을 켜주시면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사장을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매장을 방문을 할 때 요즘은 QR코드를 스캔하라는 안내가 많죠. 이 QR코드는 바코드와는 다르죠. 이 바코드는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코드고요. QR코드는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약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약의 경우 바코드는 스캔이 되지 않지만 QR코드는 비추기만 해도 바로 인식을 해서 아래쪽에 주소가 나오게 되죠.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능 효과라든지 설명서 내용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경우에는 QR코드 스캐너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것은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인데요. 이 약 봉투에도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간단하게 QR코드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복약지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은 QR코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QR코드만 잘 이용을 하셔도 실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적 같은 경우에도 전부 QR코드가 있죠.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산품들은 거의가 QR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서 스캔인데요. 문서 같은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문서 자체를 스캔해서 어딘가로 전송해야 될 경우도 있죠. 우선 문자 추출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스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셔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스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되죠. 자, 사진이 찍히게 되면 상단에 스캔과 텍스트 추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스캔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문서 스캔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텍스트 추출은 텍스트 추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강조된 텍스트들이 보이고요. 그 텍스트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역이 나오게 되고요. 터치해서 구역을 지정한 다음 그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필요 없는 텍스트도 있을 수 있죠. 모두 선택을 하면 전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구역을 설정한 다음 이 상태에서 복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노트라든지 메모장 같은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복사합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이제 네이버 메모장이나 삼성 노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텍스트를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 만드시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붙여넣기 나오죠.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문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타이핑을 해서 일일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의 경우 한글이기 때문에 따로 번역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영문으로 된 문자를 스캔했을 경우에는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문으로 된 텍스트를 스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춰준 다음 스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고 똑같이 텍스트 추출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앞서 한글을 스캔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번역 기능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번역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번역할지 물어보죠. 자, 보통 구글 번역 팝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구글 번역을 이용을 해볼까요? 한 번만 합니다. 그러면 구글 번역이 연동되면서 바로 해당 내용을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어떤 문서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류나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전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스캔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스캔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또 복사기를 이용해야 되고 복잡한데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캔할 문서를 비춰줍니다. 자, 문서를 비춰주실 때 이렇게 기울여서 비춰주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문서와 스마트폰이 수평이 되도록 비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비춰주시면 주위에 노란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면 스캔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스캔과 텍스트 추출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스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배경 같은 것들은 필요 없고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스캔을 하고 싶을 경우 자, 이렇게 터치해서 안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을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포인트와 아래에 있는 포인트가 같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포인트만 움직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너무 찌그러져 있으면 포인트만 잡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수평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만 잡고 움직이시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고 문서만 깔끔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기울어진 문서가 바로 펴져서 스캔이 되게 됩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저장했다고 나오죠? 아래쪽에 있는 사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스캐너나 복사기로 스캔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스캔이 됐죠? 그러면 이 스캔한 문서를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앱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평을 제대로 잡아서 스캔을 하지 않고요.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기울여서 삐뚤어지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합니다. 자, 그러면 스캔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구역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움직이게 되면 한쪽이 너무 좁아지죠. 자, 이럴 때는 포인트만 잡고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잡고 움직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다시 문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확한 문서로 저장이 되죠. 물론 처음에 찍을 때 제대로 찍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고요. 글씨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깨끗한 상태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 한 것은 스캔하고 텍스트만 추출했죠. 자, 이번에는 책을 스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카메라 설정에서 문서 및 텍스트 스캔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 스캔 메뉴가 나오죠. 이 자동 스캔 메뉴는 매번 터치해서 사진을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서를 감지해서 스캔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디에 쓸까요? 책 같은 것들을 스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일일이 전부 스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여러 장을 스캔할 때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자동으로 찍히죠? 자, 그 다음 구역을 잡아줍니다. 자, 저장하겠죠? 자, 그 다음은 다음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또 찍어줍니다. 일일이 셔터를 누를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여러 장의 문서를 스캔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은 전자문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인 이런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전자문서로 만들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찍어 두시면 전부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그 저장된 파일들을 나중에 PDF로 묶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전자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이제 갤러리 들어가시면 지금 찍은 문서들이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스캔해서 저장한 사진들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전부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전자책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자료들은 일일이 전부 보관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한두 번 이상은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이 대거 도입되었죠.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음성 녹음 앱의 놀라운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S24에서는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게 되면 녹음 파일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음성 녹음이라고 해서 일반 인터뷰 텍스트 변환 3가지 메뉴가 나오고 녹음 기능이 우선 실행되죠. 여기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보시려면 목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갤럭시 S24부터는 녹음된 파일 목록이 우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 있죠. 이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면 나오는 이 목록에 있는 파일들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파일과 통화 중에 녹음한 내용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이 갤럭시 S24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한 파일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일 안정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S24에서 녹음을 해서 S24의 음성 녹음 앱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녹음 파일과 통화 녹음이 있죠. 통화 녹음은 통화 중 녹음한 파일이 되겠고요. 모든 녹음 파일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과 음성 녹음 앱에서 녹음한 파일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더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아래쪽에 카테고리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녹음 파일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내용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여러 명이 회의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녹음해 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음성 녹음 앱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파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메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위쪽에 파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초 뒤로 갈 수도 있고요. 5초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마커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커를 눌러서 북마크를 추가하게 되죠. 이 부분 음성을 들어보시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음성이 있을 경우 이렇게 북마크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좌측에 1이라고 나오죠. 하나가 추가됐다는 뜻이죠. 아래쪽 화면을 잡고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고요. 전체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파형이 보이게 되고요. 터치해서 파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을 반복한다든지 부분을 건너뛴다든지 재생 속도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죠. 재생 속도를 올려주면 빠르게 재생이 되겠죠. 그 다음 5초 앞으로 5초 뒤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 있는 북마크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북마크가 추가됐다는 표시가 여기 나오죠. 지금 현재 2개가 추가됐다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인데요. 아래로 내리시면 이 중간에 텍스트 변환이라고 있죠. 이렇게 녹음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갤럭시 S24 자체 기능으로 텍스트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해볼까요? 그러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기본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가 있을 경우 언어 추가를 이용을 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도 다운로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변환해 볼게요.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S24의 인공지능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변환되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 내용을 분석을 해서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부 변환이 됐죠? 그러면 상단에 음성 내용과 요약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음성 내용을 보시면 발화자 1, 2, 1, 2 이렇게 나오죠. 음성을 분석을 해서 대화한 사람을 전부 분리를 해주죠. 그 다음 해당 내용을 들으실 때는 해당 내용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이 플레이 되면서 해당 내용을 들어볼 수 있죠. 플레이 해볼게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새로운 음성 녹음 기능에 대해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IB 컴퓨터 교육닷컴에 대한 설명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하면 이 IB 컴퓨터 교육닷컴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과 자격증 강의 그리고 모바일 기기 사용법 자, 이렇게 해당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북마크 부분이 보이게 되죠. 그 부분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약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전부 요약을 해줍니다. 자, 요약 내용을 보시면 ib컴퓨터교육닷컴 소개라고 해서 ib컴퓨터닷컴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나오죠. IB그룹 운영자님이 소개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요약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AI와 자동화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도 여기에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키워드라고 나오게 돼요. 자, 키워드 부분에 보시면 AI, 자동화, ib컴퓨터 교육닷컴, 온라인 교육이라고 키워드를 뽑아주죠. 중요한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약된 내용 중에 자동화라고 들어간 부분이 파란색 박스로 보이게 됩니다. 자, 자동화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바로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인공지능과 AI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걸맞게 AI나 인공지능 또는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요약된 내용 부분을 들려주게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요약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인공지능이 전체 내용을 전부 읽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보통 업무상 통화할 때 내용을 전체를 녹음을 해서 나중에 전부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된 회의 내용은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한 것이고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클로바 더빙을 이용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자, 회의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또다시 텍스트 변환이라고 나오고요. 아래쪽에 똑같은 내용이 보이게 되죠. 자,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확히 뭔가...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국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합니다. 자, 그러면 3명이 대화한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또 요약을 해주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겠죠. 자, 전부 텍스트로 변환이 됐네요. 자, 발화자 1, 발화자 2, 발화자 3이죠. 자, 완벽하게 변환이 됐습니다. 자, 기존의 음성 녹음 앱에서는 이 정도까지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발화자를 구분을 해줍니다. 자, 지금 발화자 1이죠? 안녕하세요 부분이죠? 플레이 해보면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화자죠? 반갑습니다죠?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화자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전부 구분을 해주죠? 자, 그 다음 다시 발화자 1이네요. 터치하고 플레이 합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대본에 썼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게 완벽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구분을 해주고요. 텍스트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2명이 아니고 3명이기 때문에 요약이 좀 더 어려울 텐데요. 어느 정도 요약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자, 요약 누르자마자 바로 요약됐네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입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감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제가 의도한 대화를 대본으로 썼던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 키워드에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여주죠. 자, 미래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여기 미래라고 나오죠. 자, 아래쪽 미래에 터치하고요.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때로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입력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분을 들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한 내용들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은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인공지능이 이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들어와서 인터넷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결과물을 뽑아내준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단에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해 주시게 되면 텍스트 변환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영어나 한국어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값이죠. 자, 영어로 설정을 해주면 처음부터 영어를 인식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변환을 하려면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겠죠.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언어로 미리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여기서 요약 누르고 들어가셔서 요약 기능을 사용 중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려받은 언어팩이 영어와 한국어만 있다고 나오죠. 여러 가지 언어팩을 내려받으셨으면 그 언어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겠죠. 필요한 언어가 있으면 미리 내려받아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녹음 모드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죠. 자, 표준 상태로 이용을 해야만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번역과 요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텍스트 변환, 번역, 요약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기능을 이용하는 이유는 마주보고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스피커로 녹음이 되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스피커로 녹음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인터뷰 기능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단점은 텍스트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변환이나 요약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표준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음질이 인터뷰를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음질을 들려주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녹음 음질이 나오는데요. 자, 이 녹음 음질 들어가 보시면 고음질과 중간, 저음질이 있죠. 기본은 중간 음질로 되어 있는데 음질이 좋을수록 인식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고음질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데 파일의 용량이 커지겠죠.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레오로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녹음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차단을 할지 여기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한참 녹음 중인데 전화가 오면 녹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은 녹음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녹음일 경우에는 녹음 중 전화 차단을 꼭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이용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경우는 사용 가능할 때 블루투스 마이크 사용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블루투스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음성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없는 게 있죠.
자, 지금 텍스트가 있는 것은 이미 텍스트로 변환이 된 녹음 파일이 되겠죠. 자,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녹음 파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상단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 음성 내용이나 요약은 상단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내용부터 번역을 해볼까요? 번역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지금 번역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한국어 눌러주시고요. 그것을 영어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내용들이 전부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 이 갤럭시 S24의 번역 기능은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도 번역해 볼까요? 자, 요약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영어 터치하시고요. 아래쪽에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도 전부 번역을 해주죠. 자, 번역이 전부 됐네요. 그렇죠? 완벽한 번역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내용을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번역된 텍스트만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은 녹음 기능인데요. 녹음 기능은 그냥 녹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바로 시간대가 나오고 파형이 나오면서 녹음이 시작되죠. 자, 그 다음에 잠시 멈춤, 다시 녹음 시작, 그 다음에 아예 멈춤 버튼 이용할 수 있고요.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음성 녹음 앱의 인공지능 기능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면서 가장 놀라운 기능이 이 음성 녹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외국 영화나 외국 유튜브 방송도 스피커로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번역되고 녹음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겠죠.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